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시간 주제는 방어만으로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글쎄요, 좀 글로벌 증시에 같이 좀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, 뭐 중국의 흐름도 최근 며칠 동안 좀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 부분에도 좀 동조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,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좀 최근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우선 뭐 지난 유럽이라든지 미국장 뭐 유가가 반등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사록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기대감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장이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이제 급등을 했는데, 물론 이제 이러한 급등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은 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제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특히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뭐 유럽에 대한 대표 몇몇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약간 진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2011년도, 그러니까 미국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때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,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이 나타날 때 뭐 동반하지 못했다가 약세로 나타날 때는 거기에 고스란히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곳에 놓여져 있지 않나.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약간 조정받는 구간을 들어섰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를 좀 더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같은 모습들이 어떤 투자 기관들, 투자 매체로부터 아주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좀처럼 좀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도 하루 만에 좀 매도로 돌아섰거든요. 이 같은 불안정한 수급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지요? 당분간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가시라든지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도 어제 엄청나게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거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이제 예상해서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,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, 물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을 했지만은 전체적인 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단기간에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유가가 이제 풀리지 않는 한 안전자산이 좀 그 선호 현상이 좀 크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대입을 좀 해봐야 될 텐데,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최근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뭐 코스닥은 더더욱이나 좀 더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우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이틀 전에는 매수 들어왔다가 또 어제는 또 매도 나왔다가 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는 외국인들 스스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냐,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제인가 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, 그동안에는 이제 오일머니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이란 쪽이라든지 사우디 쪽 이런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쪽에서 자금들도 한국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이제 12월 달, 1월 달부터 나가는 거의 뭐 한 1조 정도 가까운 그런 돈이 지금 유출이 됐는데,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랑 남한이랑 북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만 리스크에 있어서 미국이 뭐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복성으로도 자금이 좀 유출될 수 있다, 이런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. 물론 코스피 쪽으로 간혹 가다가 큰 대형주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불안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뭐 기관들 쪽은 지금 상당히 좀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,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항상 단기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투신권 같은 경우는 들어오곤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어하기 위해서 좀 급급한 그런 자금,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, 지금 같은 시구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안 들어온다면 연기금마저도 지금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. 물론 정부에서 기관 쪽에 그런 투자 자금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준비한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제가 작년 7월 달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, 얘네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007년부터 이제 월봉 한 6개 큰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008년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 때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좀
뭐 같은 맥락은 아니더라도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쪽도 이런 그 차트만 봤을 때는 뭐 짐작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 다음에 그 충격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앞서 지금 살펴본 차트에 따르면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저 정도까지는 설마 무너지겠느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흐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.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를 지켜줘야 그 과거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우린 결국 손 놓고 그냥 매도로 나서야 되는 건지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.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뉴스를 좀 봤는데 미국 쪽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한 2, 3년 안에는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한국 증시에 이거 뭐 코스닥만 가지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 맥락이랑 약간 좀 맞아 떨어지는,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충분하게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적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항상 어제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망감으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. 물론 이제 일부 낙폭과대 종목들로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갖고 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포스코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을 수는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이제 큰 상승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굳이 또 들어가신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항상 뭐 레버리지 쪽으로, 왜냐면 이제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상승했던 이제 1800선 초반에 이제 그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레버리지 정도는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자,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뭐 당분간은 좀 유효할 것이다. 이런 부분에서 코덱스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매수를 한번 추천을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 증시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의 전망치를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너무나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내다봤습니다. 네, 하지만 계속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기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대비는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.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. 메리츠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